네. 네. 자, 2030 축의 전환, 축의 전환 시기에 우리가 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네. 에너지도 뭐 아주 큰 전환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 축의 전환이 일어날 줄 알았더니 안 일어났네 오늘 아침에. 네, 모로코가 축구의 전환을 한번 해줄 줄 알았더니 2대 0으로. 아, 축구의 전환. 프랑스가 잘하긴 잘하더라. 프랑스가 2대 0으로 이겼어요. 완전 발랐어요. 네, 2대 0으로. 음바- 모로코도 잘했어. 아, 모로코도 잘해. 음바페는 볼을 못 넣었는데 거의 도움 뭐 종횡무진. 새벽에 그걸 또 보셨어요? 모로코 응원한댔잖아요. 모로코 우승을 위해서. 예? 아프리카, 아시아, 예. AA. 자, 그래서 결승전은 그러면 프랑스하고 아르헨티나. 네, 메시와 음바페, 지루의 경기를 볼 수 있죠. 지루? 거기. 왜? 또 형님 아침부터 또 프랑스의 유명한 플레이어 형님 음바페 이건 지루. 뭔가 의도 있잖아요. 무슨. 그럼 뭐 선수 중에 축구 선수 중에 뭐 조루도 있겠지 뭐 어딘가는 그거 다 얘기할 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형님. 넘어가. 자, 그러면 우리 뉴스3 플러스의 권순우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순우 팀장입니다. 네, 시작부터 두 늙은이가 너무 방송을 좀 더럽혔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제 방송하다가 저희 준비하는 거 옆에서 보던 게스트가 네. 3프로는 정말 프로들인 것 같다. 왜요? 어쩜 저렇게 준비를 안 하고 있냐. 우리 전통이에요.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죠. 1초도 준비 안 하는 게 이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상황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방송 한 1분 전에도 다 앉아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전환의 시대잖아요. 네. 빨리빨리 이제 자리 전환하다 그런 거지요. 네. 그 주요 뉴스 전달드리기에 앞서서 네. 저희 몇 번 얘기했던 태광산업하고 흥국생명 관련해서 철회했더라고요. 철회를 했어요. 네. 그래요? 예, 흥국생명의 증자를 하긴 하는데 4천억 증자가 아니라 2,800억 증자를 한다 그러면서 그 3자 배정 대상이 누군지는 공개를 안 했어요. 아직 뭐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는데 태광산업에서 공시를 했습니다. 뭐 검토는 했지만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여유 자금의 운영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좋은 취지로 하려고 했으나 예.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 네, 그리고 어쨌든 그 상장사의 자금을 이렇게 대주주의 맘대로 대주주에게 이익이 가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거를 좀 바로 수용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어제 들었던 평가는 야, 한국 자본시장 많이 발전했네. 그러니까. 이 얘기에 대한 여론이 탁 도니까 반응한다는. 예전 같으면 진짜 말도 그런 거 알려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저게 무슨 뜻인지도 모를 뿐더러 그죠? 그래서 나도 참 감회가 좀 있던데 또 그 한 축을 우리 권 프로께서 저희 3프로TV에서 당연히 다뤘던 얘기죠. 보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대주주가 뭐 지분율로 하면은 뭐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럼 밀어붙였을 수도 있었을 건데 이런 거 처리하는 것들은 한국 자본시장에서 좀 더 주주에 대한 인식들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FOMC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차트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시무룩한 산타랠리. 뿅. 우리 산타랠리 가다가 이렇게 파월 딱 얘기하니까 여기서 팍 빠지고. 저 딱 꺾인 시점이 파월이에요? 똑같이 맞았습니다. 올해 마지막 금리를 결정을 했는데요. 0.5%포인트 올렸습니다. 금리는 예상한 대로 갔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빡빡하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강보합 쭉 가다 증시 빠져가지고 그 다우존스는 0.42, S&P 500은 0.61, 나스닥은 0.76%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좀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좀 무거웠고 점도표 숫자가 나왔는데 점도표 숫자라는 거는 이제 최종 금리가 어느 정도 될 건가. 그런 거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거였는데 점도표상에서 내년 최종 금리가 최고 기준으로 5.25%로 전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우리의 기대는 내년 말 4%, 내후년 2.6. 좋다. 딱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거 기대했는데 내년에 금리 인하는 없고 오히려 훨씬 더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갈 길이 멀다는 얘기죠. 갈 길이 멀다. 내년 금리 인하 없대요? 금리 인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더 올려야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갖고 물론 이게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점도표를 이렇게 찍었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바꿀 수는 있는 건데 다들 하는 얘기는 저기예요. 우리는 이제 인플레이션에서는 좀 벗어났는데 네.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좀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그 FOMC는 연준은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가자. 그것이 확인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겠다라는 거에 좀 강경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물가 전망 자체를 좀 올렸더군요. 코어 PC 전망이 3.1에서 3.5로 올라갔고 내후년 2024년 전망도 2.3에서 2.5로 올려놓으니까 그죠? 자기네들 맨데이트 2%를 바꾸지 않는 이상 긴축적인 모드를 쉽사리 이렇게 처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희망회로상으로는 그런데 그 FOMC가 왜 그런지 연준이 왜 그러는지는 알겠더라고요. 이게 요즘에 유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네. 물가가 잡힌 부분이 이게 변동성이 큰 유가의 영향이 좀 커요. 근데 그러다가 이러다가 뭐 금리하고 상관없이 유가 가격이 올라버리면 물가 다시 올라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그 제일 기반이 되고 있는 좀 잘 안 움직이는 그러니까 추세를 잘 바꾸지 않는 물가는 서비스 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파월 의장이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서비스업 물가하고 낮은 실업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빠르게 내려가지 않을 거다라고 전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금리를 더 높게 올려야 할지 모른다. 라는 얘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률이 2% 목표치를 향해 지속해서 내려간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인 내리막길을 접어들었다고 확신하려면 네. 상당히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유가 좀 내려가지고 물가 떨어진 걸로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서비스 물가 같은 것들도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고용 네. 같은 것들도 그러니까 참 나쁘죠. 사람들 얼마나 일자리 잘리는지까지 보고 가겠다. 사람들 안 잘리면 나 금리 안 낮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에 대한 강경 발언. 근데 사실 이 얘기가 파월 의장이 뭐 처음 했던 얘기도 아니고 이전에도 계속 했던 얘기긴 한데 우리가 좀 기대를 좀 하는 게 좀 있었고 근데 연준이 확실히 자산 시장 올라가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라. 요거를 계속. 아니 그러니까 이제 꼭 뭐 두더지 잡기 같아. 뭘 쳐들면 계속 그죠? 똥망치로. 뭐 자산 시장 좀 쭈그리고 있다가 물가 좀 괜찮은가라고 하면 파월이 툭 때리면 다시 내려왔다가 조금 더 지나가지고 생각보다 경기 침체가 괜찮은가 그러면 이렇게 툭 때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뭐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지수가 좀 좋지 않아서. 근데 어쨌든 그 마지막 FOMC가 끝나서 연말까지는 혼조세. 뭐 특별한 방향성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근데 이럴 때가 또 보면은 테마주들 많이 움직여요. 이게 뭐 증시가 좀 심심하고 대세가 없으면은. 그렇습니까? 그럴 때 어제 그 정 대표님 문자 쫙 돌던데요. 뭐죠? 그 저기 뭐 리딩 하신다고. 진짜 나도 3번인가 받았거든. 어디 할 게 없어서 정 프로 사칭을 그렇게 심각하게 어제 완전 그냥 전국적으로 돌아버렸더만. 많이 돌았더라고요. 많이 돌았어. 저도 연락 많이 받았는데. 저도 많이 근데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어쨌든 예를 들어 문자 100만 개 쏘는데 돈 들 텐데 왜 나를 쓰냐고. 왜 나야 하필이면. 생각을 이렇게 안 하시나? 좀 심각하더라. 심각해. 네. 근데 연말 어쨌든 대세가 없을 때는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고 그럴 때는 변동성이 큰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좀 그런 거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원래 예를 들면 미 연준 의장의 발언 이게 모든 미디어들의 첫 번째 뉴스가 되는 게 보통 일은 아닌 거죠? 아닌가? 한국에? 네. 옛날에 안 그랬어요? 그죠? 아니, 옛날 얘기라 해서 죄송한데 실제로 그냥 5년 10년 전에 안 그랬죠? 아니, 그럼요. 그냥 그거는 참고치고 그냥 저 국제면 외신 아니 일단 경제면에 뭐 이렇게. 그럼 저도 뭐 제가 기억이 예전에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저 뉴스들 보면 모든 언론에 맨 첫 뉴스 오늘 아침 보니까 다 파월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 정도로 원래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썼나. 물론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도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40년 만에 나타난 거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그거에 하고. 대한 대처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그래봐야 소비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호응을 안 해주면 기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열동률이거든. 근데 소비자들이 그걸 궁금해하게 됐다라는 건 뭐냐?
예를 들면 뭐 이런 디지털 컨텐츠를 통해서 경제, 금융,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화됐기 때문에 수요층이 생겼다라는 측면이죠.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놀란 건 그 레거시 미디어의 이제 그 유튜브 채널에 실시간으로 그걸 이제 하는데 그 뉴스를 전하는데 와, 이 채팅창에 보니까 이게 기자는 이제 뭐 뻔한 얘기를 이제 또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어쨌든 제한된 시간에 이제 나온 얘기들 뻔하니까 그랬더니 아유 저 기자 저 공부 좀 하라고 막 가르쳐줘. 그 시청자분들이 완전히 이제 달라진. 기자들 요새 쉽지 않습니다. 기자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얼마 전에 누가 얘기해줬던 건데 제가 직접 확인했던 건 아니고 파월에 대한 그 인지도가 높아지고 많은 관심들이 생겼을 때 거기가 이제 실제 발표할 때 동시 접속자가 한 2만 6천 명 정도 된대요. 그러면서 3%는 5만 명이 넘으니까 파월보다 3%가 더 많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파월 실시간으로 나와야 된다니까 3%에. 그러니까 나와야 돼. 근데 나온다고 하면 좀 검토를 좀 해보죠. 이게 네. 아무나 이렇게 내보낼 수는 그럼요. 없으니까. 저희도 뭐 게스트 물론 이제 이름값 순전하는 분이겠습니다만 저희도 한번 잘 검증해 보겠습니다. 그거 혹시 연락 들어오면 이제 콘텐츠 본부장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출연시킬지 말지. 시간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요. 그분 뭐 할 얘기 뻔하니까. 무조건 나오라 그래요. 자,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그 골드만삭스가 테슬라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근데 머스크 탓 회사 브랜드가 양극화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동안 사실 테슬라 관련한 이슈를 제가 잘 다루진 않았어요. 이게 테슬라의 그 펀더멘털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은 아니고 이제 테슬라 뭐 트위터 인수하고 뭐 공화당 지지하고 뭐 이게 약간 좀 가십성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서 웬만하면은 그냥 좀 예전에 테슬라 기술 관련한 얘기는 제가 꽤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가십성 얘기여가지고 안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은행이 아예 목표 주가를 낮추는 상황까지 가십을 와버렸어요. 넘어서는 일들이 벌어져요. 예,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이제 그 트위터의 소유주가 된 다음에 정치적으로 좌편향이 됐다. 이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 복원했거든요. SNS에서 살렸고, 그리고 이제 중간선거 하루 전날 공화당 투표해라 막 이런 얘기 직접적으로 했었잖아요. 좌편향? 우편향? 좌편향? SNS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정치 지형이 좌편향 됐다고 SNS가 좌편향 됐다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다, 오른쪽을 이거죠? 살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네네. 그 골드만삭스가 그래서 목표 주가를 305달러에서 235달러로 낮췄는데 지금 보니까 많이 내려왔어요. 차트 보시면은 6개월 차트거든요. 6개월 차트에서 이 정도 떨어졌으니까 그 진짜 스무 많이 빠졌어. 근데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약간 테슬라 주주들도 좀 열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테슬라 주주들은 굉장히 좀 로열티가 강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뭐 10% 20% 빠진 거 가지고는 뭐 이렇게 괜찮다,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다, 뭐 이러면서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게 한 6개월 30% 빠지니까 좀 이게 슬슬 화가 좀 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 때문에 테슬라 브랜드가 양극화되고 있다는 건데 어떤 얘기냐면은 그 민주당 지지층들이 아예 테슬라를 안 사는 움직임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자동차 자체를? 예. 야, 그래요. 테슬라 그러면 뭔가 좀 앞서 나간다는 약간 민주당 느낌인데. 그죠? 이미지는 친환경. GM 포드보다는 훨씬 더 친환경이고 앞서 나가고 약간 첨단이고 이런 느낌인데 민주당에서 아예 안 사? 그러니까 이제 시장조사업체 모닝 컨설트 보고서에 나온 얘기인데 테슬라가 당파적 브랜드가 되고 있다. 그거는 진짜 위험하지. 기업에 좀 마이너스. 당연히 위험하지. 예, 근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뭐 어지간한 가십성 뉴스라면 안 갖고 오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테슬라가 당파적 브랜드가 된다라는 의미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게 좀 있었고, 그리고 이게 깊은 빡침이 꼽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게리 블랙 퓨처펀드 대표는 트위터에 테슬라의 CEO가 없다.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이런 분위기라면.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 그러니까 트위터 CEO는 있는데 테슬라 CEO는 없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로스거버 가와사키 자동운용 뭐 이게 뭐 큰 저기는 인지도 높은 회사는 아닌데 이 중요한 시기에 누가 테슬라를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그 CEO라는 위치가 어떤 식으로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우스갯소리로는 예전에 스티브 잡스처럼 한번 쫓겨났다가
정신교육 제대로 받고 그리고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어쨌든 테슬라 관련한 얘기가 안 그래도 지금 자동차 수요 부진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자동차 수요는 그것 부진해지거든요. 때문에 우리 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들어 누워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테슬라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장의 둔화 가능성 때문에 분위기는 좋지 않은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CEO 리스크가 좀 불거지면서 굉장히 좀 주주들에게 기분 안 좋은 상황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그 펀드 매니저든 CEO든 우상화는 안 되는 거야 사실. 얼마나 우상화됐었어요 2020년 2021년도 초에. 근데 3%에는 김프로님이 우상화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깨야 됩니다. 진짜 네. 무슨 깨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맨날 기죽고 맨날 발린당하고. 네. 우민화 되셨어요. 정 대표님 바로 우상화 깨야 된다고. 자, 그럼 세 번째 뉴스까지 가볼까요? 예, 이번에 그 모건 스탠리가 일상회복 중국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5.4%로 상향. 요새 중국의 코로나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은 잘 알고 계시죠? 네. 차트로 볼까요? 7일 평균 14,000명이 평균인데 신규 확진자 7,000명밖에 안 됩니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중국. 예. 풀었는데? 예. 아무도 안 믿죠? 일단 고개부터 돌아가죠. 예. 이게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한번 풀고 나면은 진짜 확진자 엄청나게 폭증하고 한 번씩 다 걸리고 나야 좀 진정이 된다라는 걸 알잖아요. 네. 근데 통계치로는 이게 절반으로 줄었다는 걸 아는데 이게 검사를 안 하면 확진이 없죠. 그 예전에 그 일본에서 주로 쓰던 방식이잖아요. 네. 분위기 안 좋으면 검사 안 하고 검사하기 좀 힘들게 만들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확진자 숫자를 좀 줄이는 건데 뭐 요새 중국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좀 얘기를 좀 들으셨겠지만 그 뭐 약이 없습니다. 뭐 타이레놀 같은 약이 일단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신속 진단 키트 이것도 없어가지고 좀 품귀 현상을 좀 빚고 있다고 하는데 뭐 그래가지고 관련 테마주들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좀 우리 중국에도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감기약하고 진단 키트하고 뭐 이런 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베이징시 방역 당국에서 브리핑했던 내용으로만 보더라도 외래 진료를 받은 발열 환자,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발열 환자가 한 22,000명. 그러니까 아까 네. 신규 확진자 7,000명이었잖아요. 근데 베이징시의 그 외래 진료를 받은 발열 환자만 2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보다 16배 네네. 정도가 늘어났다는 건데 그럼 일주일 전에 비해서 16배라 그러면 확진자 기준으로 보면은 10,000명에 16배 하면 16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가 되게 많을 것 같고 검사를 많이 안 하겠죠, 뭐 예전보다. 요새 뭐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속 진단 키트로 개인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심지어 뭐 양성인 사람들도 검사를 안 해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신속 진단 간 다음에는 그냥 가면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신속으로 봤을 때 양성 나오면 그때 가서 했을 때 확실하게 되면은 이제 진단을 해줬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안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독감 유사 증상 환자 누가 봐도 코로나죠. 독감 유사 증상 환자가 19,000명 전주에 비해서 6배가 늘어났는데 이게 코로나 확진자라고 아직 확진을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확진자 수는 그 정책 당국에서 어느 정도 언제까지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겠네. 그죠? 그럼요. 네. 검사를 어느 정도 하느냐. 네, 맘먹으면 뭐. 네. 그러겠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다음 달에 춘절 있잖아요. 그때까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춘절에 만약에 혹시 이동이 좀 많아지면 좀 더 확산이 많이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저는 중국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나라들은 조금 한풀 꺾이는 분위기인데 중국은 좀 그 타이밍이 좀 늦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좀 풀려줘야 뭐 우리도 좋고 뭐 다 글로벌 경제에서도 중국이 좀 이렇게 코로나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제로 코로나로 간 다음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를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드라마틱하게 안 좋을 건데 그 다음에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모건 스탠리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0에서 5.4로 올렸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하고 대만을 오간 한국 여객수가 규제 완화 이후에 한 4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해요. 일본이랑 대만이랑. 요즘 뭐 저기 어디입니까? 도쿄라든지 뭐 우리 많이 가는데 어디죠? 예? 오사카 이런데 길에 대부분 한국 사람이라는데. 아, 엄청 많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 사람 아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 반, 한국 사람 반 이렇게 있다고 해요. 역세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풍경이 그 중국에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좀 힘든 시기 빨리 중국이 극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정프로 문자 받으셨다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정프로 문자 뭐 아마 이제 사기의 목적도 당연히 사칭 문자고요. 뭐 사기의 목적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마 또 정프로 내지는 또 3%를 또 음해하려는 이런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만약에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 여러분께 이렇게 다 말씀드릴 거니까 너무 막 여기저기서 들리는 이런 뭐 사칭 문자 포함 하여튼 이런 것들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아 근데 그것도 그렇고 3% 소속이 아닌 분들도 다 3%로 돼 있어. 아, 뭐 저희 게스트분들 게스트로 나오시는 사칭 분들도 문자들 그 회사는 안 쓰고 있잖아. 무슨 증권에 누구 이런 게를 안 쓰고 3%에 누구라고 써 있어. 그래서 다 3% 직원인 줄 아시나 봐. 하여튼 여러분 그런 얘기들 정말 조심하시고 먼 일 안 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의 얘기는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